수학 성적을 올리고 공부 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꾸준한 학습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을 아깝게 놓치지 말고 노래 부르듯 암기해서 어디든 적용할 수 있도록 숙달시키는 것입니다. 이 실천 부족 때문에 항상 아쉬운 결과를 가져오죠. 수학도 암기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기억시켜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속도 가속도 문제죠. 거의 매년 매번 출제되고 있는 케이스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4점짜리 문항입니다. 자, 반드시 실수 없이 풀이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자, 시간과 위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판단하는 과정을 살펴보죠. 속도 가속도 문제에서 항상 이슈가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자,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속도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되는데 바뀌는 그 시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된다는 것. 자, 그래서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다가 0의 시점을 거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대한 거리나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당연히 속도가 느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하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6이 나오는데 이 속도가 0이 될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겠죠. 자, 그때 시간은 2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는 아니죠. 시간의 흐름은 항상 플러스니까. 자, t 이꼴 2일 때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죠. 자, 가속도 6t-3이 나옵니다. 이때 역시 시간이 2가 될 때 운동방향이 바뀌니까 그때의 가속도는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9가 되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 4점짜리 문항이죠. 자, 4점짜리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왕에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x라는 위치의 그래프가 3차함수죠. 이 위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자,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때 시간은 항상 플러스니까 0에서부터 오른쪽이죠. 그죠? 오른쪽 시간의 흐름을 봐야 되니까 위치 그래프는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살펴보면 되죠.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위치의 변화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t 이꼴 2라는 점에서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t 이꼴 2라는 이 지점에서 방향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이 위치죠. 자, 이 위치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t 이꼴 2까지 음의 방향이죠. 그죠? 자, 음의 방향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가 점점 감속되어 가겠죠. 속도가 점점 감속되어 가야지 어느 한 부분에서 멈추게 되죠. 그죠? 속도가 점점 감속되어 가면서 t 이꼴 2라는 이 시점에서 속도가 0이 되죠. 0이 되어서 방향을 바꾸게 되죠. 방향을 바꾸게 되어서 양의 방향으로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t 이꼴 2에서. 자, 이것이 이 그림에서 보면은 0에서 출발해서 2까지 쭉 가죠. 2까지 쭉 가는데 속도가 점점 감속하죠. 그죠? 감속하다가 0이 되는 점이죠. 여기가 0이 되는 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턴해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접선의 기울기가 양이 되잖아. 음이었는데 양으로 되죠. 음에서 0을 거쳐서 양이 되니까 음의 방향으로 갔다가 0을 거쳐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죠. 그죠? 속도가 음에서 0을 거쳐서 양의 방향으로 간다. 여기에서 턴을 한다 이 말이죠. 자, 위치 그래프로 판단해 보면은 자, 0에서 출발하죠. 출발하는데 이 위치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작아집니다. 작아지다가 극점이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죠. 그리고 지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이 말은 가속도가 커진다는 얘기가 같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 속도가 줄어들다가 0이 된다. 극점에서 0이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속도가. 그리고 이 점을 지나서는 양의 방향으로 턴하죠. 속도가 양의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고 역시 4점짜리 문항입니다. 4점짜리 문항 중에서 역시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 되겠죠. 자, fx는 a 코사인 bx 플러스 3이라고 했습니다. 이 삼각함수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함수 표현이 되고 있죠. 자, a는 최대 최소를 결정하고 있고 b는 주기의 변화를 주는 수가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 b가 1이라고 한다면 a 코사인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 말은 코사인 x라는 일반적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자, 주기는 0에서 2파이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a는 최대 최소를 결정하고 3이 여기서 플러스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0에서 2파이에서 최대 값은 여기 이 위치에 있죠. 그죠? 자, 여기 이 위치에 있는데 이 말은 a라는 값에서 3을 더해서 13이 된다 이 말이죠. 최대값 13이라면은 그래서 a가 10이 되면은 이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이 13이 되는 거 맞죠? 자, 이때 b가 포함될 때는 주기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한 주기의 이 그래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한 개의 주기 중에 일부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가 여러 개 되든 부분이 되든 최대값은 분명히 위로 볼록한 이 부분이죠. 그죠? 최대값은 위로 볼록한 이 부분에서 최대값이 결정돼야 되겠죠. 자,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술적으로 b가 자연수니까 데이베스 범위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b 이꼴 1일 때는 2파이죠. 0에서 2파이니까 3분의 파이는 분명히 이 안에 있으니까 최대점은 여기에 속하죠. 그죠? 여기에 이 점이니까 3분의 파일 때는 안 되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 이꼴 2일 때는 파이니까 파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자, 파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역시 3분의 파이가 안에 있죠. b 이꼴 3일 때도 3분의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가 여기 있고 3분의 파이는 안에 있습니다. 안 되죠. b 이꼴 4일 때도 2분의 파이가 여기인데 3분의 파이가 아니니까 최대값이 되질 않죠. 또 b 이꼴 5일 때도 5분의 2파입니다. 5분의 2파이가 여기인데 3분의 파이가 역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될 수가 없죠. 자, 근데 b 이꼴 6일 때는 이 값이 3분의 파이가 됩니다. 3분의 파이가 되죠. 자, 그래서 최대 꼭지점이 볼록한 이 점이 3분의 파이니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b 이꼴 6이 당첨이 된 겁니다. 물론 b 이꼴 7, b 이꼴 8, b 이꼴 9 하면은 계속해서 3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데 b가 7, 8 하니까 최소값이 되질 않죠. 그렇죠? 자, 이것을 이해를 했고 이번에는 주기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b분의 2파이죠. b가 주기를 결정하니까 b분의 2파이 되는 게 여기 새로운 주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b분의 2파이. 이 b분의 2파이가 3분의 파이가 최초로 되면은 b 값이 최소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b가 6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의미와 이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자, b 이꼴 6 최소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은 최대 최소를 결정하죠.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데 이 a 값은 주기에 따라서 그래프가 축소되거나 압축되거나 또는 늘어나거나 여기에 관계없죠. 위아래. 그렇죠? 위아래 관계는 늘어나고 압축되는 건 관계없습니다. 자, 그래서 A에서 3을 더한 것이 13이 되면은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10이 나왔습니다. 자, B와는 관계없죠. 자, A는 B와는 관계없이 위아래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나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A 이꼴 10이 되어서 전체 합하면은 16이 되는 거 맞죠? 자, 이 문제도 역시 4점짜리 문항으로 반드시 점수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적분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시작점은 마이너스 2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0까지 적분한 값과 0보다 큰 양수 어떤 점까지 적분한 값이 같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전부 적분한 값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이 값은
10으로 되죠. 자, 마이너스 2에서 a 값 10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10까지 정적분 했을 때 이 값과 같기 위해서는 이 중간 과정에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그죠? 자, 0에서 10까지 정적분한 이 값이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0에서 a까지 fdx가 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20x에서 정적분을 하면은 0에서 a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a 값이 0과 마이너스 2와 10이 나오는데 양수로 했으니까 10이 되겠죠. 자,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값을 10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식을 하나하나 풀어서 계산해도 되죠. 자, FA입니다. 자, FA-F-2죠. 이거와 F0에서 F-2와 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값이 같으니까 결국 FA와 F0 이 값이 같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FA 빼기 F0는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fx를 구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해야 되고 이 자체가 또 이 말과 같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이 박스 안의 표현을 보죠. 이 박스 안의 표현은 이 그래프를 대신한 겁니다. 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적분한 값인데 마이너스 2에서 0보다 큰 a 값까지 적분한 값이 같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적분한 값이 이 전체와 같기 위해서는 당연히 0에서 a까지 적분한 값은 0이 돼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이 말입니다. 0에서 a까지 적분한 값이 아래 위로 0이 돼야 된다는 것. 정적분이니까. 그렇죠? 자, 이 내용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풀 수 있죠. 잠시 보시고 필요시 반복해서 보시면 내용이 절로 기억되고 암기되어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함께 노력해봐요.